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2월 2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 앞두고 휴장전 마지막으로 펼쳐지는 토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편성 자체의 혼전도가 상당히 높아진 가운데 역시 다수의 경주에서 이변 발생 소지가 상당히 높은 이 토요 경마가 되겠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마필 내재 능력, 기본기에 충실한 이 분석 내용도 좋겠지만 훈련 상태감과 의지적인 측면, 그 부수적인 측면까지도 꼼꼼히 살피셔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모두 종합해서 저희 방송에서 상세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김지영 위원, 최성진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잠재력이 매우 좋은 말로 판단되는 7번 다이아 스톰이라는 말입니다. 데뷔전에서의 모습만 봐도 절대 초반 스피드가 밀리는 말이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안쪽으로 내려온 만큼 강하게 앞선 선입권까지 자리를 잡고 최선 추이까지 가능한 말로 잠재력 매우 좋은 말이기 때문에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외곽에 있는 12번 거몽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경주가 빠른 말이 별로 없는 편성이니만큼 최외곽 게이트지만 초반부터 강하게 앞선 작전을 펼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앞선에서 버텨낼 능력 충분히 있는 말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1번 NJ타운이란 말도 결승주로에서의 뒷심이 매우 좋은 말이고 앞선에서 빈틈이 생기면 올라올 수 있는 말 중에 이번 편성에서 가장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말로 판단합니다. 2번 어메이징 삭스입니다. 선행을 나서지 못했음에도 따라가면서도 직선에서 넘어서는 모습. 직전 정도의 경주력이라면 1000m에서 이 4등급 경주라면 언제든지 경쟁력이 높은 말로 판단하는데 자, 이번 경주 여타의 다른 선행형 마필들보다는 초반 선두권 장악해낼 공산이 크고요. 거리 내린 1000m에서 6번 대군의 창의 1승 기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의 게이트 한쪽 내선 인코스 최적의 전개까지 가능한 4번 이 피닉스 울프의 선정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따라가서도 스피드를 낼 수 있는 9번 데디글로리의 선전을 가장 먼저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흐름 빠른 에이스에서 추임력을 보여주고 이번에는 힘이 더 붙어서 출전하고 있는 만큼 앞선에서는 누가 나가든 자신만의 레이스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대치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스마트의 아들 저는 강공작전까지 기대를 가져보는 그 중에서 특급 기수의 게이트 2점까지 얻은 1번 개나리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전 데뷔 전에 보여준 초반 스피드라면 선행 나서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앞선 버티기 가능하다. 강력한 도전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베스트 라인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앞선 보내주고 선입전개에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직선에서 가장 좋은 충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중심마로서 손색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말 4번 인천치프입니다. 이번 경주 게이트 내려온 만큼 최적 전개라면 오히려 10번 리치마인 때문에 선행이 불확실한 11번 대군제패 충분히 이길 수도 있다는 판단인데 월드스타크의 기본적인 탄력감의 변화는 상당히 우세해졌던 만큼 코시 지원받은 이번 경주에서 최선의 말벌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리 부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두 보내놓고 간다 할지라도 원한 자리 선점 그리고 여전히 가벼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11번 대군제패는 전개를 다시 한번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좀 더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앞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제가 사전에 저희 4인의 전문위원회 중심권의 마필을 확인해 본 결과 모두 다른 이 출마 선정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서울 이경주는 상당히 혼전 레이스고요. 거기다 앞말 경주죠. 자, 직전에 앞말 한정 편성에서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 또한 일반 편성에서 입상을 했던 말,
어우러져 출전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안말 편성이다 보니 펼쳐지는 전개 양상 또한 당일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질 듯합니다. 어려운 경주, 서울 이경주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경주 토요경마 스타트를 알려드릴 이경주는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12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 속에서 무엇보다 쉽지 않은 안말 출전 구도라는 것, 최근의 마필들의 변화 자체가 뚜렷하게 강점을 보이지 않는 조금 부진은 아니지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마필들을 모아놨던 접전 구도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도 몇 두가 보이지만 저는 가장 우수해 보였던 훈련시 상태도 가장 가벼운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 마필을 먼저 강조드립니다. 바로 외선에 있는 10번마 소아라 우츠죠. 데뷔 이후에 이제 3전째까지는 힘은 좋은데 약간 흐름을 못 따라가는 약간 취입상의 습성을 보여줬더라면 4전째부터는 빠르게 가담을 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첫 입상을 거둬냈었죠. 직전의 경주는 이제 원래 이제 앞말인데다가 마체가 상당히 얇은 모습에 당일 체중까지 빠져버려서 기대치를 가져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주였었는데 최외곽에서 이탈이 빨랐음에도 의도적으로 가볍게 따라가는 모습 속에 직선에서 추진 타이밍이 조금 늦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주폭도 상당히 여유가 많았어요. 이번에 경주를 준비하는 모습도 상당히 말씀드렸다시피 가벼운 모습을 유지해줬었고 여타의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 좀 더 우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일 체중이 좀 더 불어서 나와준다라면 오히려 땡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흐름 자체를 끌어주는 마필들이 강하지 않은 만큼 직전 경주도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10번마 소아라 우츠는 가장 변화를 기대하는 마필로 우선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착 도전권 5번마 원더풀 마리아, 7번마 방탄마, 그리고 9번마 뉴 패러다임이 눈에 띄는데요. 5번마 원더풀 마리아도 실전 이전 만에 외선에서 빠른 가담으로 입상을 거뒀었죠. 직전에는 초반에 약간 기대면서 출발을 했지만 내측을 장악해 냈었는데 상대권의 압박을 버텨내지 못하고 직선에서 아쉽게 좀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지긴 했지만 당시 경기를 유심히 보시면 입상권과 그리고 상대 마필들과 격차는 거의 크지 않습니다. 많이 버텼어요. 힘을 좀 보강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번 구도에선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안토니오 기수의 안장이라는 점은 좀 더 기대치를 넓혀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7번만 방탄마 같은 경우도 데뷔 이후에 마체 자체는 힘이 상당히 좋은데 주행이 좀 딱딱하고 좀 둔탁한 느낌을 많이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직전 경주 첫 입상, 외선에서의 이제 추진 없이 의도적인 가담 이후에 마지막 한 발을 보여줬던 모습인데 조금은 아쉬웠던 것이 직선 구간에서 마필 자체가 문세윤 기수가 제어를 함에도 많이 기댔다는 부분 자체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7번 방탄마도 연투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바깥쪽 9번만 뉴 패러다임은 기대치보다는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전에 이전도 흐름을 못 따라가서 초반에 가담을 못해서 아쉬웠었고 직전은 내측 최적을 가담을 했습니다만 초반에 힘 소진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한 발이 좀 아쉬웠었죠. 아직까지 이렇다 하게 크게 변화를 보여주진 못하고는 있지만 최영은의 힘 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좋기 때문에 꾸준한 훈련과 경주를 통해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잠재력만큼은 가장 우위에 있는 구먼 뉴 패러다임도 이번 경기에서 가치 있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당일 체중만 좀 더 불어준다라면 오히려 더 좋을 10번마 썰어우치 직전보다 좀 더 가벼운 모습 이번 경주는 좀 더 기대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당일 압축이 중요한 구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번 소아라 우츠가 체중이 꼭 많이 불어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너무 간절하게 바라시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저는 추천권에 배제를 한 상황이어서 잠시 후에 한번 여쭤보기로 하겠고요. 말씀해주신 나머지 말들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9번 뉴 패러다임에게 우선 기대치를 높이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늘 기대보다 못한 걸음 때문에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직전 경주는 인코스도 무거웠고요. 선두권을 좀 편안하게 가담하지 못했었던 것이 약간 주춤했던 출발이 결국 페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9번 뉴 패러다임이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유력한 입상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치 갖고 있고요. 7번 방탄마 더 첨언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백동일 의원이 설명 잘해 주셨고 5번 원더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 잘해 주셨고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저는 직전에 5번 원더풀 마리아가 선행을 왜 나갔을까가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경주 내용을 보시면 선행 작전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을 뿐이에요.
자리만 잘 잡아보자라고 했던 초반 추진이 결국은 힘소진을 불러 일으키면서 페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선다면 충분히 버티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겠고 따라가면 더 나은 모습 기대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10번 스와로우츠 잠깐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 너무 작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최근에 계속 체중이 빠지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여기서 체중이 불어난다고 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10kg 정도 불어야지 마음에 드시는 체중이 될 것 같은데 급작스럽게 불어난 체중도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진 않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10kg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5kg만 쪄도 완전 감사해요. 405kg예요. 직전의 경주가. 그리고 입상 당시에 체중 자체가 410kg입니다. 그때 그 체중으로 얇은 마취에서 보였던 주폭 자체는 어떻게 무시할 수 있나요? 직전 405kg의 부중 속에서 전기가 원활하게 풀리지 않았던 그 부분에서 뛰었던 마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훈련시 완성도는 정말 저는 가장 가볍게 느꼈던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뭐 30kg가 빠져서 뭐 그런 최악의 조건만 아니라면 써라 우추 자체는 이번 편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마필로 저는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12번 러브레이스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이 마방에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혈통 기대치죠. 허니케이크스, 모마 허니케이크스의 자마로 1000년 동안이라는 걸출한 암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데뷔 전은 체중이 크게 빠지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뉴 패러다임, 스와라우츠, 그다음에 원더풀 마리아 같이 뛰었던 경주인데 이때 외곽을 돌면서 힘소진이 있었어요. 체중이 많이 빠졌는데 그 부분만 상회가 된다면, 만회가 된다면 12번 러브레이스 충분히 가치가 있다 판단하는데 이 말의 복병 가치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좀 게이트가 좀 앞쪽으로 좀 당겨줬다라면은 좀 나았을 텐데 지금 김지영 의원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외선은 좀 선회하는 그 손해가 좀 컸다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12번이잖아요. 또 직전 경주도 선입가담 이후에 직선에서 보여주는 주폭은 여유가 분명히 크지도 않았었고 지금 구도상에서 게이트가 더 밀려있는 이 상황에서 완벽한 탄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12번 러브레이스가 훈련시도 뭐 최강의 모습이란 판단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유리한 전개 조건을 만날 때까지 한 번은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저는 백돌 위원과 모든 마번이 일치하고 우선순위에 약간 차이만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7번 방탄마라는 말에 잠재력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입 전개 후에도 뒷심발이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또 직전에 비해서 게이트가 내려왔기 때문에 문세원 기수라면 전개를 잘 풀어낼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고 여기에 이제 선행이 유력한 말이 5번 원더풀 마리아인데 직전에 좀 무리한 페이스였다라는 판단입니다. 자기 페이스로 경주 이끌고 선행 나선다면 무시할 수 없는 말로 판단되고 9번 뉴패러다임 같은 경우는 계속 최근에 출발이 삐끗하고 있는데 정상 출발 선입 전개라면 굉장히 잠재력 좋은 말로 판단되고 마지막으로 10번 스와로우츠 같은 경우는 직전 외곽 전개에도 뒷심발이 했다는 점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경주는 백돌 위원과 의견을 함께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가요. 지난 1월 6일 날 그 당시 이제 무거웠던 주력 컨디션에 삼세한 말 미승리마 경주 함께 출전했던 말들의 리턴 매치 형식입니다. 자, 5번 원더풀 마리아, 9번 뉴프라다임, 10번 스와라우츠, 외곽 12번 러브레이스가 1월 6일 날 함께 뛰었던 전력이죠. 자, 5번 원더풀 마리아는 의도치 않은 갑작스러운 질주성의 변경이 오히려 해가 되었던 말입니다. 그 전 경주는 추입으로 입상을 했잖아요. 5번 원더풀 마리아. 자, 이번 경주 과연 어떤 전개 작전을 구사할지 일단은 뭐 초반 스피드도 붙었기 때문에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한 전개가 가능해 보입니다. 5번 원더풀 마리아고요. 7번 방탄마는 과거 이제 기대는 학비역이 있었고 직전에도 살짝 내측 기대긴 했습니다만 당시 이제 경주 태역자마 한정 경주에서 1,400m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당시 외곽 불리한 조건을 너끈히 극복해내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선보였던 7번 방탄마. 당연히 연투기 대치 있어 보입니다. 자, 위원들과 이제 논란 소지가 있었던 10번 이 스와라 우츠입니다. 12월 1일 날 당시 입상 시 인디레이디가 이끈 하이페이스 과거보다는 상당히 선두력 가담 능력이 보강되면서 선입 끈끈한 전력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직전에는 이제 앞말 경주에서 3, 4코너에서 약간 앞선 마필과의 간격이 좁혀지자 주행 불량 악벽을 보였던 그 아쉬움이 있었는데 과연 당일 체중이 얼마만큼 불어 나올까 저도 초미의 관심 갖고 있습니다. 9번 뉴페러다임도 직전에 초반 발주가 썩 좋지 못한 가운데 밀어 선입 가담하는 과정에서 무리했던 가운데 무너진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 결대로 따라가 준다라면은 9번 뉴페러다임도 이번에 변화의 대치 상당히 높은 말로 예측이 됩니다. 네, 어려운 경주 설 2경주는요. 당일 좀 체중이 많이 불어나왔으면 좋겠네요.
백동일 위원의 중심 마필 요 10번 쏘아라 우측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현등급에서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말들 상당수가 있는데 그래도 최단 거리는 검증받은 전력이 눈에 띕니다.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 거리 변화, 게이트의 변화, 그리고 기승기수의 교체 등으로 은근 변수가 많이 작용할 듯한데요. 자, 그런 부분들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4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4경주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선행마가 다수? 그렇지 않아요. 다수가 아니라는 부분에 우선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선행을 나서야만 하는 말은 단 2주에 불과하다라는 판단 먼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3번 블루파이어 가장 먼저 냅둘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직전 경주의 질주수정 변화를 다소나마 보여줬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직전에 본인이 선행을 모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빠른 흐름이었고 최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이 분명히 존재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지도 모르는 선입 작전이 오히려 이 말의 가능성의 지평을 넓혀줬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굳이 만약에 선행을 스타트가 약간 주춤해서 빼앗겼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현등급에서의 경쟁력과 가능성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라는 부분에서 3번 블루파이어의 가능성에 우선 점수를 줄 필요가 있겠고요. 관골류 병력이 있긴 한데요. 그게 큰 질병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훈련 시에 그럼 이상 없었고요. 8번 윈트세븐 역시 선행 시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행을 나서야 하는 말을 빼앗기고 난 이후에 여유 있게 몰아주죠. 안 되죠. 선행을 나서야만 하는 습성의 말은 선행을 나서는 것이 답입니다. 그 거리가 얼마가 됐던 거리를 줄였던 직전에 그리고 결국 문세영 기수의 여유 있는 말머리 덕분에 선행을 나서야 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는 이상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선행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볼 수도 있겠고 그 의지 또한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여기에 6번 엄지여왕과 1번 브라운로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두 마리 모두 다 선입형 전력이고요. 두 마리 중에서는 1번 브라운로즈가 조금 더 앞선에서 움직여주는 것이 유리하겠죠. 브라운로즈 직전 경주에 당일 체중 21kg가 빠지는 바람에 방송에서 추천을 드려놓고도 차마 당일에는 불러드리지 못했었던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제는 체중하고 상관없이 이 말의 전력을 믿고 추천을 드려야 되는 전력, 그리고 6번 엄지여왕의 선추임력까지 이번 경주 경쟁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들입니다. 네, 김재웅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김재웅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고 다만 저는 중심마에 대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1번 브라운로즈가 가장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말이 6월달 경주, 9월달 경주에 계속해서 1000m 경주에 나와서 전개가 꼬여서 성적을 못 냈을 뿐 충분히 능력은 있는 말이라는 판단이었고 직전 경주도 기대에 부응해줬습니다. 단거리에서 스피드는 좋은 말이고 다만 이 말이 모래에 예민한 그 부분을 갖고 있어서 모래를 맞게 되면 굉장히 밀리는 그런 습성도 보여주곤 했습니다. 1번 게이트라면 문세영 기수라면 초반에 강공 선행 작전이 예측이 되고 1번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 나선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말로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6번 엄지여왕의 추임력 또 윈트세븐의 직전 경주 출발 때랑 충돌하면서 출발을 실패한 부분 또 전개까지 외곽으로 꼬였던 부분을 감안하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복병으로 9번 카일룸 여제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김재웅 위원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선행 일변도의 스피드가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말이 최근에 선입전개에도 많이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앞선 보내주고 추임력도 발휘한 적이 있고 이번 경주 앞선에서 빈틈이 생긴다면 분명히 엄지여왕이 최근에 보여준 모습 좋긴 하지만 이 9번 카일룸 여제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인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카일룸 여제 9전을 뛰면서 1승 1번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은 질문 공세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우승을 했었어요. 1번 게이트 2역 기수 한 장이었습니다. 편한 선행 아닌 이상은 9번 카일름 유저의 경쟁력은 여전히 밀리고 추입 가능하죠. 선입 가능하죠. 순위권일 겁니다.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경주 뭐 김지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마필들을 모두 똑같이 좀 보고 있어요. 최성진 의원이 말씀해 주셨던 브라운 로즈를 저 역시도 중심으로 잡고 있는데 그 같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생각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브라운 로즈가 여기서 선행을 갈 거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2번마 다산의 초대라든가 3번 블루파이어가 워낙에 초속이 빨라서 브라운 로즈가 선행을 가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브라운 로즈는 여기서 따라가야 그 전개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직전 체중이 빠진 모습에도 선전할 때 브라운 로즈를 선정을 했고요. 6번 원더풀 마리 말씀해 주셨던 3번 블루파이어 그리고 6번 엄지의 여왕 8번 윈트세븐까지 모두 동일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좀 고민하고 있는 마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5번마 파이널 캡틴을 이제 복병마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직전의 경주가 원래는 윤태혁 기수가 기승 예정이었어요. 윤태혁 기수가 이제 당일 교체가 김영군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줄어든 거리에서 선전을 해줬었고 이번에는 오히려 직전에 선전을 해주다 보니까 김영군 기수가 바로 또 바턴을 이어서 직전에 이어서 좀 기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차 승급으로 도전을 하지만 1000m 단거리에서는 선두 선입이 좀 자유로운 전력이라서 회복세를 보여주는 오마 파이널 캡틴도 이 편성 자체에서 복병의 가치를 좀 논해보고 싶은데 오마 파이널 캡틴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복병으로서의 가치를 논하기에는 편성 강도가 좀 강하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저도 파이널 캡틴을 좋아하는 말이기는 한데 직전 경주에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었다는 부분이 못내 아쉬워요. 이게 직전 경주가 강편성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승급전은 한 번쯤 경험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 관전 지켜봐야 하는 말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단거리 레이스이고 초반에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말들에게 관심이 갑니다. 일단 선행은 3번 블루파이어가 무리 없이 받아낼 듯하네요.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 선행 못 나가고 외선 적극적인 레이스 펼치며 막판에 무뎌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말들이 거리 내리고 게이트 안쪽 들어와 선행 찬스라면은 뭐 2역 기수가 재기승하는 만큼 선행 강공 작전은 당연히 주의할 듯합니다. 3번 이 블루파이어에 대한 높은 기대치 다시금 재차 강조 드려보겠고요. 이번 브라운 로즈는 지금 안말 편성에서 마차가 있기 때문에 경합피에서 2선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전개 운영을 했던 그런 마필이죠. 이번에도 뭐 직전과 같이 경합을 좀 피하는 전개를 해준다라면은 다시금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1번 브라운 로즈. 이게 8번 윈트세븐은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외곽 무리한 전개를 했죠. 정상적인 발주 이후라면은 선의권에서 아주 유리하게 전개 운영 가능해 보입니다. 4경주는요. 최단거리 레이스 게이트 안쪽에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4번 블루파이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올해 3세를 접어들면서 어떤 마필들이 실전 변화를 볼지 또한 이미 단거리 최근에 검증받은 전력도 있죠. 과연 전개는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상태감이 올라왔고 최근에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복병 전력은 어떤 말이 있을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5경주는 제가 풀어드리는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12마리 6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 서서히 경주를 통해서 변화를 보여주는 마필들이 몇 두, 좀 다섯 포진돼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입상을 못했던 전력들도 한 걸음을 갖추고 있어서 현등급을 벗어날 수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좀 꼼꼼한 체크가 좀 중요했던 구도였어요. 그 중에서도 직전 경주를 통해서 잠재력을 확실히 입증해 줬던 편성 우위 마필이 출전하는 만큼 또 그 마필을 중심으로 그 마필을 좀 더 높게 평가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소개드릴 전력은 단연 외곽에 있는 9번마 장산 플라이라는 전력이죠.
주행 심사도 잘 받아냈고요. 데뷔전 자체는 최외곽 불리한 게이트를 받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이 됐던 흐름 속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이전째도 나쁘지 않았던 상태 속에서 금빛 장인을 만나죠. 홈커밍을 만납니다. 그런 빠른 페이스를 만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내 거리를 늘렸던 직전의 경주에서는 또 데디 글로리라는 안말치고 2세 루키 스테이크스에서 2위권을 차지했던 또한 지난주에 연투를 이어갔었던 그 데디 글로리라는 마필을 상대로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선전을 해줬던 전력이에요. 주기가 늘어지긴 했지만 뭐 병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마필 상태를 좀 조율한 상황 속에서 나쁘지 않은 상태를 좀 유지해주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레이스 흐름을 끌어줄 수 있는 마필도 많지 않고요. 오히려 외선에서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지금까지 뛰어왔던 흐름보다 오히려 느려진 흐름이에요. 그러면 장산 플라이는 이 정도의 상태와 조건이라면 다시 한번 모든 편성에서 연투를 이어갈 조건을 만났다라고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서는 안쪽에는 2번마 천년의 바람 그리고 3번마 프라이빗맨 외곽에 있는 12번마 라비 에벨이라는 마필을 우선 주목하고 있습니다. 2번마 천년의 바람 같은 경우에는 열창 때문에 휴양 이후에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왔었는데 직전은 깜짝 놀랄 만한 스피드를 보여줬었죠. 다소 무리했던 경주였어요. 무리해서 정말 무리하게 몰아서 선두권을 공략했고 내측 선두권을 장악해 냈습니다. 하지만 선을 간 이후에 달가구름이란 마필에게 너무 압박을 받았고요. 틈이 생기다 보니까 방탄마한테까지 3위권을 넘겨줬었죠. 하지만 기존의 모습 대비 습성을 바꿔가면서 보여줬던 운영 속에서 버텨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게이트까지 좋아진 이번마 천년의 바람 이번 경기에서 좀 더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될 듯 싶고요. 3번마 프라이빗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전에 12월 달의 경주에서 독도야 루미네스를 상대로 그 틈을 이용하는 모습으로 첫 입상을 거뒀던 모습인데 직전 경주는 좀 그때와 비슷하게 운영을 했었는데 힘 자체가 조금은 부족한 모습으로 운영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안정을 차고 있는 김효정 기수 이번에는 좀 더 좀 바짝 조여주는 운영이라면 변화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외곽에 있는 12번 라비 에벨이란 마필 자체가 직전 경주에서 보여준 주폭은 우연이 아니라는 판단이에요. 4전 만에 입상이긴 했습니다만 직전 경주 초반에 약간 늦고 충돌 피해 속에서 후미 내측을 전개했던 모습인데 가볍게 뛰어오면서 직선 내측에서 기본 주폭만으로 상대 마필들을 모두 제압해냈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가 거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만 여력감 자체가 분명히 기대 이상의 모습으로 활약을 해줬던 모습이라서 자력 입상을 거둔 12번만 라비에벨의 성장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직전 경주 편성 자체에서 좋은 모습으로 활약했었던 9번만 장산 플라이 여전히 편성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최선의 압축으로 보답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돌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하고 저 역시 9번 장산 플라이 이번 경주 군계 일하기에 눈에 띄는 말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후차권의 말들은 누가 확고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약간 좀 애매한 편성이기 때문에 그 틈을 노려볼 수 있는 말로 저는 4번 역대 최고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이 아직 2번밖에 뛰어보지 않은 말인데 훈련 시의 어떤 성장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는 말이기도 하고 또 초반 스피드 이것도 크게 떨어지는 말은 아니라는 판단인데 굉장히 막판 직선에서 뒷심 추임력이 좋은 말이고 이번 경주 거리를 늘려서 나옵니다. 최적 선입 전개 후에 뒷심 발이라면 뭐 후차권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4번 역대 최고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역대 최고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직전에 라비에벨과의 이제 직선 싸움에서 3위권을 차지했던 마필이 역대 최고니까요. 근데 생각의 차이는 조금 있네요. 역대 최고란 마필 자체가 스피드는 분명히 좀 떨어진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초반에 발주 이후에 흐름에 좀 바짝 밀려버리는 그것만 아니었다라면 오히려 라비에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격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기 때문에 스피드 보강보다는 좀 힘으로 뛰어주는 역대 최고도 역시 역습 타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과연 어느 시점에 이마필이 가져가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이해동 기수가 전담하면서 발주에 대한 신경도 충분히 썼던 모습은 저희 씨도 인정하는 만큼 역대 최고 역습까지는 가치 있게 좀 논해보고 싶습니다. 네, 백동위원의 방송 추천 저 역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흐름을 분석을 해둔 상황이고 3번 프라이빗맨은 잠깐 먼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직전 경주 패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 직전에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번에 추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지금 고민이 되거든요. 패인 분석 먼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과신이라고 봐요. 12월 15일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마필을 다시
처음부터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독도야 루미네스를 보내놓고 뒤에서 그냥 따라만 갔습니다. 근데 독도야 흐름에 루미네스가 틈이 좀 무뎌지다 보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올라왔던 걸음은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편성을 띄었던 걸음 때문에 직전에 인기도를 끌었던 모습이긴 했었는데 똑같이 전개를 펼쳤어요. 김윤정 기수가 결국 못 탔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의 마필 자체의 능력이 좀 이제는 좀 그런 강했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 좀 들통나긴 했습니다만 레이스 흐름 자체는 지금까지 뛰었던 편성보다는 약해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변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말 11번 레드블레이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은 추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조금 의외였어요. 거세 이후에 출전하느라고 출전 주기는 좀 늘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 거세를 단행을 하면서 좀 더 안정된 주행 자체가 좀 더 안정됐고 투지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가벼운 주로보다는 다소 묵직한 주로가 좀 더 유리해 보여요. 레드블레이드는 힘이 좋고 힘으로 뛰는 유형이기 때문인데 실물 레드블레이드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힘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피드가 좀 좋아지고 있는 마필로 좀 평가를 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기가 늘어진 것은 맞는데 직전의 경주에서도 2선을 끝까지 유지하면서도 직선 구간에서 보였던 여유감이 너무 좀 터무니없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아직은 거리 적응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좀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좋아질 가능성, 앞으로 뛰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무궁무진한 마필인 것은 인정합니다만 저는 이제 9번 장산플라이하고 11번 레드블레이드가 이제 김영란 마주가 동반 출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마필 중에서 분명히 우위는 9번 장산플라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동반 입상보다는 여타의 그 변화를 노릴 수 있는 마필도 좀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더 지켜보는 마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여준 액면의 능력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유형의 이제 신의 마들 경주로 보입니다. 보여준 액면은 9번 이 장산플라이가 이 편성에서는 군계 1학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 도전 세력들이 상당히 다수가 포진해 있는 접선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백동일 의원이 의도적으로 이 경주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듯한데요. 저희 위원들이 이제 소개해 주신 마필도 있지만 여기서 8번 천년의 피에 7번 금화이크미 7번 금화이크미 여쭤볼게요. 고가의 말이고 직전 데뷔전 딱 한 번 뛰었잖아요. 당시 자리 못 잡고 모래 맞고 흠이 쳐졌고 하지만 재차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해 보여요. 직전 1000m였고 이번에 늘어난 1300m 7번 금화이크미 실전 이전째 변화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예측이 좀 쉽지 않은 마필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 에크미란 마필 자체가 주인 심사를 보시면은 몰아서 이제 선두권을 나서는데 고개도 상당히 높습니다. 주폭도 굉장히 둔탁해요. 분명히 데뷔전 한 번의 변화를 보여주기는 어렵다라고 평가를 했었고 그렇게 운영이 됐었죠. 근데 모래에 주춤하면서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폭을 또 보였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주행 완성도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띄워줄 마필인 것은 분명히 맞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이 마필한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분명히 가져갔던 편성이기도 한데요. 분명히 아직까지는 스피드 자체나 이제 그런 악벽에 대한 부분들, 모래에 대한 반응까지도 한번 좀 더 변화를 한 번쯤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가져서 분명히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는 좀 지켜놓은 마필로 판단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화이크미가 과천벌의 과거 추억의 마필 홍지에 참하네요. 자, 서울 오경주는요.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를 보였고 다시금 적정거리 출전, 연투기 대체 높은 말로 백동일 의원이 9번 장산플라이를 지목해 주셨습니다. 9번 장산플라이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리는 경주고요. 도전권들이 상당히 다수가 포진해 있는 접전 레이스인데 백동일 의원의 결자 해지 많은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백동일 의원 방송 추천 오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무대에서 실전 변화의 기대치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있고요. 약간 좀 희망고문하는 마필도 있는데 최근에 보여준 능력상 꾸준한 경주 운영 능력을 선보이고 있는 마필도 있죠. 최근에 하위 등급 단거리 경주는 정말 이변 소지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유형의 경주가 많고요. 역시 이변, 복병마 경주에 강한 최성진 의원이 서울 6경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충마가 출전하고 있고 경주 구도상 유리한 후창마도 압축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경주 중심마로 강조드릴 말은 안쪽에 있는 4번 플라잉 조이라는 말입니다. 스피드는 좋은 모습인데 지구력에서 종종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최근 착순권의 성적을 많이 기록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번 편성상 가장 유리한 부분, 거리가 줄었다는 것이 가장 호재로 작용한다라는 판단입니다. 경주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그 올해 중순경에 있었던 단거리 경주들에서도 사실 그 당시에도 꾸준한 착순권 이상의 성적은 기록해 왔던 말입니다. 성장세 확연한 현재 시점에서 줄어든 거리에 또 선행까지 편하게 나설 수 있는 최상의 편성까지 만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입상 한 자리 가능한 말로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안쪽에 있는 말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1번 굿세어라, 2번 7종 7금 그리고 복병으로 3번 본인어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훈련 시 이번 편성에서 가장 컨디션 상승세가 좀 확연하게 눈에 띄는 말은 2번 7종 7금입니다. 그에 따라 직전 경주도 나름의 경쟁력은 보여줬는데 이후 더욱 훈련 시 올라온 모습이 관찰되기 때문에 최적 선입 전개라면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후착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역시나 최근 컨디션 상승세가 눈에 띄는 3번 본 위너라는 말도 도전이 가능한데 직전에 늘어난 거리는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이 본인어란 말이 1700m 경주를 두 번을 치러봤는데 두 번 다 매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 말은 단거리가 매우 유리한 말로 중장거리보다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다시 거리 줄였고 훈련 상태 매우 양호한 모습에 인코스 최적 선취입 전개까지 가능한 만큼 복병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레 예민한데 1번 게이트를 받은 그 부분이 좀 관건인 1번 굿세어라. 하지만 이 말도 최근에 보여주는 기본 능력이라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1번 굿세어러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앞선에서 한수위의 모습을 보여줄 4번 플라잉 조이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을 압축해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보는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 역시도 기원하겠습니다. 플라잉 조이가 거리 줄인 부분이 이번 경주에 주요할 수 있을지 저희 역시도 기대치를 넓게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질문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플라잉 조이가 무조건 선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은 오브마 인디레이디 아닙니까? 오브마 인디레이디가 선행을 가야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플라잉 조이는 선행보다는 따라간 전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정정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인디레이디가 선행 아닙니까? 저는 4번 플라잉 조이가 어쨌든 더 게이트가 안쪽에 있고 문세영 기수의 초반 스타트 능력이라면 굳이 5번 인디레이디에게 경주의 주도권을 내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4번 플라잉 조이가 최근에 1700m에서 보여주는 초반 스피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4번 플라잉 조이가 선에 나설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의 차이가 그 부분에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자, 저는 이 마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MC가 이제 좀 희망고만한 마필이 이 마필일 것 같은데 저는 9번은 갓오브 삭스가 아닐까 싶어요. 갓오브 삭스란 마필 자체가 두 번의 입상이 있는데 한 번은 단거리였고 1300m에서 운영은 초반에 힘소진을 하진 않고 차분히 운영해 줬을 때는 좋은 모습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11월 달에 안쪽에서 정문 K가 선행을 가고 잡아주면서 직선에서 한 발 썼을 때 좋은 모습을 활약했었는데 승급하고 1300, 1700은 아쉬웠다 할지라도 어차피 이번 경기 안쪽 4번만 플라잉 조이하고 5번 인디레이디를 배제하곤 갓오브 삭스가 그러면은 곱게 따라갈 것 같습니다. 편성 자체나 흐름,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을 잘 만난 갓오브 삭스는 이번 편성에서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9번 갓오브 삭스는 앞선에서 전개를 잘 풀어낼 때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11월에 우승했을 당시에는 전개를 잘 풀어냈는데 10월 달 경주 또 12월 달 경주에는 결국 외곽 전개로 심성을 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백돌위원도 언급하셨지만 4번 플라잉 조이와 5번 인디레이디 두 마리의 빠른 말이 있고 여기에 제가 언급드렸던 2번 7종 7금 또 경우에 따라서 1번 굿세어라와 7번 대변화까지도 앞선 선입권에 가담할 수 있는 경주 양상으로 보이는데 9번 갓오브 삭스가 이 말들에 비해서 뚜렷하게 초반 스피드가 앞서 있다는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외곽 전개의 위험성이 있어서 좀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흐름이죠. 이 편성 자체가. 9번 갓오브 삭스는 저는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1, 2에 있어서 당일 컨디션 체킹이 더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이기 때문에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7종 7금, 2번 7종 7금이라든가 3번 본인어, 1번 국세어라 등 저 역시도 함께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말들이 제법 많아서 좋은 적주 만들어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 이 말 여쭤볼게요. 2주 전에 최성진 의원이 저에게 질문했던 말입니다. 6번 백산 아일랜드요. 생각보다 너무 잘 뛰었어요. 우승했던 퍼펙트 삭스라는 말과 1마신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반마신, 목차. 이 정도의 경주력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안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경주력이 오히려 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2주 만에 빠른 출전,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생각인데 6번 백선 아일랜드 2주 전에 저한테 질문해 주셔놓고 왜 이번에 추천 안 하십니까? 김재원 의원께서는 이 백산 아일랜드가 기대 이상의 경주력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질문을 드렸던 만큼 기대보다는 좀 아쉬운 경주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 사실 전개가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펜스를 곧게 붙어서 인코스로 최적 효율적인 전개를 하고 직선에서 한 발을 썼는데도 결국엔 앞선을 잡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또다시 그렇게 최적의 전개까지 풀 일이라는 보장은 없고 또 이번 편성 자체가 앞선에서 치고받고 난타전이 펼쳐지는 경주 양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직전에는 바로 그런 경주 양상이라고 판단을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이번 경주도 착순권의 성적 정도로 좀 마감되지 않을까 하는 좀 오히려 우려의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위원들께서 언급해드린 마필들의 입상 기대치 당연히 높아 보이는 형국인데 그래도 4번 플라잉 조이가 1700m 코너 4개짜리 경주에서도 입상을 할 정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보였었는데 자 직전엔 1700m 입상 실패 아쉬움 이번에 거리 내린 1400m 일단 5번 인디레이디가 선행이냐 4번 플라잉 조이가 선행이냐 마지막 결정권자는 기수가 될 것이고요. 보여준 능력상 또한 선행은 의지잖아요. 선행을 나서야지 잘 뛸 수 있는 말이 5번 인디레이디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5번 인디레이디의 강공선행 작전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자 여기 8번 로드맨이 있습니다. 직전에 현등급 1300m 승급전에서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보이더니 또한 스피드까지 보강된 모습 속에 직전에 아주 전개를 기가 막히게 잘 풀어냈죠. 내선에서 힘한배 최적의 전개를 펼쳐내며 자, 이번에도 동거리 1300m 전개도 불리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최성진 의원 8번 로드맨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직전 어떤 승급전에서 곧바로 입상했다는 부분은 높게 평가하는데 또 우승마랑 착차가 좀 크게 벌어졌다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MC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직전에 정말 전개를 잘 풀어냈다라는 판단인데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선행 선입권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8번 로드맨이 결국엔 이번 편성에서 굉장히 좀 전개상 외곽 전개로 심소모할 가능성이 전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8번 로드맨은 더욱 좋은 편성을 만났을 때 추천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네, 치밀한 분석으로 찾아뵙는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6경주는요. 4번 이 플라잉 조이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 세력들 상당히 난해하게 형성이 되는 구도이고 당일 전광판도 상당히 난해한 흐름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또한 혼전 속에 빛이 나는 이 복병 전략까지 챙겨서 추천드릴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드릴 중간부 7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되겠습니다. 최근에 뚜렷한 실전 변화를 보였던 말이 있고 또한 분명 아쉬운 전개 운영 속에 직전의 졸전, 이번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변화기 되치는 말도 여러 눈에 띄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3번 스페셜 위너입니다. 직전에 직전 경주 출전 정지 2개월 공백 이후 완벽하게 회복세를 보이며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당시
자, 점프하면 살짝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만 3선에서 힘한배 잘했고요. 직선에서 월등한 탄력을 보이며 우승을 했죠. 과거 외측으로 심하게 기대는 악벽 때문에 출전 정지 2개월 처분까지 받았단 말인데, 자, 직전 경주 우승 시에는 주행이 뚜렷하게 안정화된 모습에 좋은 능력을 선보였죠.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이번에 정상주기 3번 스페셜 위너의 연투 기대치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8번 티아고 터치입니다. 현등급 무대에서도 동거리를 몇 차례 입상을 했던 말인데 약간 기복을 보입니다. 직전 경주는 자, 앞선 마필들에게 진로가 막히면서 선두권 유리한 위치 선점에 실패했습니다. 선두권이 그만큼 두터웠다라는 거죠. 당시 3선 인코스 진로가 여의치 않았고 약간 좀 고개 들고 주행 불량 악벽을 보였습니다. 살짝 끌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앞에 나서고 싶은데 자리를 잡고 싶은데 앞선에 두터운 그 벽에 막혀서 원하는 레이스를 펼쳐내지 못했죠. 하지만 이런 말들은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좋아 보여요. 경합을 피해서 외선에서 2선 선두력도 있잖아요. 8번 티아고 터치 선이 끈끈한 전력이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11번 원더풀 이불입니다. 자, 작년 11월 11일 날 루키스택스 경주에서 강편성 구도 속에서도 압도적인 추입으로도 단거리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최근에 이후에 12월 2일 브리더즈컵 대상 경주 어쩔 수 없는 졸전이었고, 직전 경주는 이 코너 4개짜리 1700m 잘 뛰던 말들이 1700m에서 졸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죠. 직전에 이선 외곽에서 열심히 잘 응수를 했습니다만 결승선 전방 300m 지점부터 무너진 아쉬움. 이번에 거리 내려 1300m 출전을 합니다. 기본 기량이야 이미 검증을 받고도 남은 말이기에 요 11번 원더풀 이블 내린 거리에서는 충분히 기대치가 있는 말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6번 여걸 비전이 역시 작년 12월 1일 날 굿바이 6등급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말인데, 직전에도 은근히 기대치는 있었습니다만 출발 후 진로를 방해당하는 바람에 크게 주춤거렸습니다. 최후미에 쳐졌고 직선 늦은 스퍼트로 아쉬움을 남겼죠. 직전에도 초반에 결정적인 진로 방해만 없었더라면은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었던 말인데, 그런 악재를 떨쳐내고 재기량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편성욱이 맞는 6번 여걸 비전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서울 7경주는요. 자, 직전 경주 뚜렷하게 주행 안정화된 모습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전력을 보였죠. 3번 스페셜 위너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다수의 세력들이 존재하지만 적정거리 출전 의지 강하고 상태 좋은 말로 3박자가 맞는 마필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좋은 결과 예측이 되고 기대하고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마 스페셜 위너가 정말 좋긴 좋은가 봅니다. 11번 원더풀 이브를 MC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마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오히려 3번 스페셜을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거 보면 스페셜 위너는 이번 편성에 정말 강한 모든 조건을 갖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좀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8번 티아고 터치, 원더풀 이블, 여걸 비전까지도 편성 자체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저는 복병권의 마필 중에서 이 마필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할 것 같아서 좀 무서워서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1번마 스마트 블루입니다. 최근에 김옥성 기수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이제는 한 번쯤 입상을 해줄 때가 됐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데, 전담을 해주면서 좀 충분히 마필을 풀어줬고요. 부정 때문에 주기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상태는 좀 많이 가볍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스마트 블루가 편성에 따라서는 선행도 되지만 따라가는 선입 작전도 충분히 발휘되고 있어서 사실상 2착 승급으로 도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직전 대비 감량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인커스 최적의 전개를 펼쳐준다라면 스마트 블루도 충분히 이번 경기에선 도전 가는 세력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1번 스마트 블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경주 조건은 좋죠. 그리고 김옥성 기수 지난주에 그 샤렌 힐링 입상했잖아요. 최근에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옥성 기수 기승이라 저도 많이 고민이 됩니다. 이 1번 스마트 블루가 직전에는 선두 외곽에서 모래 피해 전개를 기가 막히게 잘 풀어낸 전력입니다. 과거 입상 시에는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했고, 김옥성 기수가 기승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모래 맞지 말자. 선행 한번 나가보자. 자, 추임마도 선행으로 변신시키는 김옥성 기수잖아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1번 게이트 조건에 4.5km 감량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단번에 무시는 못하겠습니다. 당일 예시장에서 활기도와 상태감까지 확인해 본 이후, 또한 주로 컨디션까지 확인해 본 이후 복병 전략에 같이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이니만큼 열렬한 지지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도 3번 스페셜 위너 직전에도 강력하게 믿음을 실어드렸던 바 있고요. 여기에 11번 원더풀 이불도 좋아하는 말이라서 일단 이두가 가장 눈에 띄고 나머지 말들은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원더풀 이브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5번 스트롱맨이 되겠는데요. 민병철 위원 상당히 이 말 좋아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좋아했던 말들이 많네요. 민병철 위원님은 에마 정신이 뛰어나신 분인 것 같습니다. 5번 스트롱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가 조금 강한 상대 틈바구니에서 고전을 했고 본인이 원했던 선두권 전개도 하지 못했었던 아쉬움이 있죠. 이 말이 입상을 할 때는 선두권 가세할 때 성적이 가장 좋고 무엇보다 선두권은 이게 무빙이라고 하죠. 순위를 끌어올리는 전략 속에서 추입도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지금 선두권이 강하지가 않아요. 7번 금화글로리를 제외하고 나면은 선행마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봤을 때 5번 스트롱맨의 위치가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이 절호의 기회를 왜 좋아하시는 5번 스트롱맨을 배제를 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애증의 마필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만 보여준 전력이 상당히 좀 아쉬움만 남기고 있는데 마명답게 참 힘이 좋은 유형의 말이고 대신에 고개가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반 전개 양상에서 선두 선입권에 안착을 하고 레이스를 풀어간다라면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과연 요 편성에서 물론 이제 빠른 말들이 이제 몇 도 눈에 띕니다만 요 편성에서 5번 스트롱맨이 최근 보여준 그 순간 스피드와 보여준 초반 전력상 앞선에 나설 수 있는지 일단 의문시가 되고요. 뚜렷하게 이제 전력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은 추천드리기 좀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이번 경주 언급해 주신 말들 중심으로 특히 3번 스페셜 위너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빈털 노릴 수 있는 후창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안쪽에 있는 이번 주먹도끼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거리에서는 정말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직전 경주는 외곽 전개로 심소가 커서 결국 아쉬움을 남겼지만 직전 경주 이후에 가변 부종으로 좀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휴양을 다녀왔는데 훈련 모습 이상 없는 모습입니다. 이번 경주 선행마 보내놓고 최적 선입 전개 또는 경우에 따라서 기습 선행도 가능한 이번 주먹도끼 가능성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능력 충분히 되죠. 직전 경주가 이번 주먹도끼 좀 운이 없었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옆에 있던 만복환이 기수가 낙마를 했어요. 그 말 때문에 주춤거렸고 그 기수가 낙마했지만 그 만복환은 계속 뛰었는데 주먹도끼는 계속해서 직선에서도 진로가 막히는 어쩌면 상당히 재수가 없었죠. 자, 휴양 다녀왔습니다. 공백 이후 출전 능력 충분히 되는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만 아무래도 공백 이후의 첫 도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태감 체크가 필요하겠고 올해 최근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경주를 임하고 있고 여편성에서 경쟁력이 있는 말필들이 상당수가 눈에 띄기 때문에 이번 주먹도끼는 이번에 한 번쯤 지켜보고 차후에 노림수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뚜렷하게 주행이 안정화되어 있고 게이트 한쪽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3번 스페셜 위너를 중심으로 도전권 최석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8경주 단거리 1200m 일단 딱 편성을 보니까 절대 강자는 없는 편성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졸전을 펼쳤다가 직전에 완연한 회복세를 보인 말들의 연투 기대치 물론 있는 말도 있겠지만 직전 경주가 어찌 보면 어부지리성의 전력, 성과로 평가되는 마필도 있어요. 오히려 최근 전력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이 이번에 어떤 변화 기대치가 있을지 자 상당히 혼전 레이스 서울 8경주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8경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풀게이트 접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쉽지 않은 전개 민감성을 가진 전력들이 다수인 구도예요. 결국엔 누가 더 보여줄 여력감이 큰가에 대해서 이번 경주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풀어헤쳐 봐야 된다라고 좀 평가를 했던 경주인데요. 안쪽에 빠른 마필들, 외선에 빠른 마필들도 있지만 그 흐름 속에서 자기 걸음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마필은 저는 7번 하늘의 스타밖에는 좀 없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데뷔 초에는 이제 아직까지 기억이 나네요. 이거 김혜선 기수가 안장을 차고서 선행 레이스를 펼쳤을 때 좋은 모습을 펼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마필 자체가 이제 운영을 살펴 나가지 못하면서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었죠.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 직전 공백전을 거의 뭐 7개월 만에 공백전을 바로 입상을 거뒀었어요.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애통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11월 16일 이제 재검 당시에 마필이 너무 걸음을 숨긴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복병의 가치가 충분히 있을 텐데 고민만 하다가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굉장히 좀 땅을 치고 후회를 했던 좀 마필이기 때문에 좀 아쉽던 기억이 많습니다. 직전 경주가 미르스타예요. 미르스톰이에요. 뭐 금화선도 나머지 빠른 마필들 사이에서 내측을 따라가면서 종반까지 탄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제는 완벽하게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빠른 회복수 7번 하늘의 스타는 이번 경주도 보여줄 거름이 아직까지 완연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후순위 도전권에서는 안쪽 2번만 라운 프라이머가 가장 눈에 띄죠. 직전 이전인 12월 8일 경주에서는 인코스 2점 속에서 아예 선행을 나서버리면서 좋은 모습을 활약했었는데 직전 경주는 약간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긴 했습니다만 상대 마필인 원더풀 트루스가 워낙 빨랐어요. 원더풀 트루스와 이제 선행 경험에서 밀려 나버리면서 좀 무너지고 말았지만 이번엔 다르죠. 먼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2번은 라운 프라이머이기 때문에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4번마 일각수도 과거 1000m에서 연투를 이끌어내던 전력입니다. 다만 마필 자체가 계속 구절이 안 좋아서 주기가 일정치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직전 경주에서 종반까지 이제 강하게 선행을 나섰었던 제주의 바람을 거의 잡을 뻔할 정도로 결승선 지나서는 거의 예측이 안 될 만큼 강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3번 일각수도 이번 편성에서 최근의 변화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복병권의 세력으로 3번만 메이프린스라는 마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마필 자체가 이제 기대는 악벽 때문에 좀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기본 능력 자체는 상당히 출중한 전력이에요. 9월 30일 때는 입장 불량 속에서 기수가 낙마하면서 다소 고생을 했지만 이제 마방 이적 이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지금의 모습은 스피드감이나 이제 기대는 모습이라든가 기존에 부족했던 힘까지 채워주는 재검과 훈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본 능력 좋은 3번 메이프린스도 이번 경주 복병의 가치를 좀 논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직전 공백전 완벽한 변화를 보여줬고 이제는 습성의 변화까지 이어가고 있는 7번 하늘의 스타를 좀 더 강조드리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희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하고 보는 시각이 거의 동일해요. 같아요. 이번 경주에서 저도 7번 하늘의 스타 직전 경주의 그 변화 아주 좋았죠. 따라가면서도 그 빠른 흐름을 잘 적응을 해냈다라는 부분과 이제는 정상 출전 주기 7번 하늘의 스타는 평균 8주예요. 원래 빠르면 7주, 원래 8, 9주 정도의 출전 주기를 두고 출전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 출전 주기라는 거까지 점수 줄만 하겠고요. 그러니 저러니 해도 이 7번 하늘의 스타가 따라가는 전개가 됐다라는 뜻은 2번 라온 프라이머가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이했다라는 얘기와 같은 뜻이 되겠죠. 이번 라온 프라이머 직전 경기는 원더풀 트루스라는 강한 상대바가 있었습니다. 함께 응수를 해봤습니다만 역부족이었다라는 판단이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본인이 단독 선행이라고 한다면 아낄 이유도 없고 선행 한 바퀴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 바로 옆에 붙어서 응수할 수 있을 말이 바로 4번 일각수가 되겠죠. 일각수도 직전 경주에 굉장히 현장 당일 예시장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정말 못내 추천 못 드리면서도 아쉬웠었던 마음이었었는데 결국은 3위까지 차지하더라고요. 컨디션 회복세 뚜렷하기 때문에 일각수 몰에 안 맞아야 됩니다. 2번 바로 옆자리 일각수에게 양보해 보도록 하겠고요. 1번 사련이 윈 질문 드려볼게요. 아쉽습니다. 저는 직전 경주에 왜 그렇게 추입을 했어야 했나 너무너무 속이 상한데 다시 한번 1번 게이트고요. 조상곤 기수예요. 조상곤 기수가 1번 게이트에 차지하고 있을 때의 가장 큰 매력은 일단 선행이 나서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선두권 공략에는 오히려 최적이다라고 보이는데 1번 사련이의 선입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서른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부진의 원인이 명확했기 때문에 직전 발주가 늦었죠. 발주가 늦은 가운데 이제 무리 없이 따라가 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완전 페인이 돼버렸어요. 흐름에 모래에 확 밀려버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륜이 윈이 과거 대비 초반에 게이트 이탈과 중속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흐름을 따라가는 선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은 저 역시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주에서 흐름을 따라가 준다라면 일본 사륜이 윈까지는 당일 상태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동의합니다.
네, 두 분 위원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돌 위원께서 강조해 주신 7번 하늘의 스타, 저 역시 뭐 가능성 충분한 말로 판단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재홍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2번 라운 프라이머, 저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행 나서서 버틸 가능성 아주 높은 말로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고 1번 사련인 같은 경우도 김재홍 위원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최근 두 번 연속 내측으로 기대는 부분을 때문에 출발을 실패했는데 출발 훈련 양호하게 받았고 정상 출발이라면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적 선입 전개가 가능한 만큼 능력 충분한 1번 사련인의 가능성, 여기에 7번 하늘의 스타 직전 공백전이었지만 훈련 상태가 워낙 양호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 믿음에 부응해준 말입니다. 여전히 최상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추천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5번 파인챔프는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말은 선행 일변도의 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가면 뒷심 발휘하고 있고 모래 예민한 부분 그게 단점인데 직전에는 모래 맞고 밀렸음에도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준 만큼 충분히 복병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5번 파인체프의 복병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인챔프는 입상 당시가 아예 선행입니다. 아예 선행을 가거나 모래를 최소한 피한 자리에서의 운영이 됐을 때 선두권 가담을 했을 때 입상이었고 이번에 그런 전기는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좀 믿고 있고요. 파인체프가 직전 영주 선전을 했던 뭐 올라왔던 걸음은 인정을 합니다만 1000m였잖아요. 1200에서 레이스 주도권도 못 가져가고 처진 전기에서 지금 취입을 해서 올라온다. 저는 파인체프가 지금 변화의 가능성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입상권 타진권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8경주가요. 전개 양상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유형의 경주로 보입니다. 안쪽에 2번 라운 프라이머가 선행을 나서고 7번 하늘의 스타가 2선에서 유리하게 응수, 그대로 2번, 7번 두마필의 앞서거니 뒷서거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끝날 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빈틈을 파고들 말, 선입권에 존재하느냐 아니면 후미에서 막판에 올려붙일 수 있는 말에게도 이 찬스가 오느냐, 이제 그런 양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7번 하늘의 스타, 2번 라운 프라이머, 저도 두마필의 동반 입상 기대치 높게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곽에 12번 대길 상존이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거세를 단행했고 이후 복귀 연투를 이어갔단 말이죠. 좋아졌단 말. 최근에 비록 아쉬움을 남겼고 직전에는요 외선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초반이 앞선이 워낙에 빠른 구도 흠이 쳐졌던 전개가 다소 아쉬웠던 말이에요. 막판에 걸음 여러 번 보였는데 이번에 국산 편성이고요. 게이트웨이가 은근 이 선두 2선 가담 스피드도 있는 말이고 좀 적극성을 띄워준다라면은 앞선에서 스퍼트를 단행할 수 있는 말이죠. 12번 대길상존 백동일위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더 보여줄 걸음은 있다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5두의 마지막으로 잡아놓은 마필이 대길상존이에요. 이유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승급하고 나서 빠른 페이스만 만났습니다. 뭐 흥짱이 이끌었던 가브원더풀, 뭐 구름왕자가 있었던, 뭐 매지컬 초이스가 있었던 직접 혼합 경주까지.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주춤하면서 나왔어요. 충돌까지 받고 전개까지도 쉽지가 않았었죠. 걸음을 남겨왔던 마필이라서 무엇보다 이번 경주 발주 보완을 좀 신경 쓰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을 저희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외선이긴 하지만 중위권까지만 가담을 해도 흐름 따라갈 수 있는 12번 대길상조는 이번 경주에서 가치 있는 평가 저희도 동의하고 당일 조건 한번 함께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8경주는요. 직전 복귀 전 입상, 이번에 정상적인 쾌조의 컨디션, 연투 기대치 7번 하늘의 스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은근히 이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인기마의 무덤 1700m 레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첫 도전 코너 4개짜리 도전하는 말들이 은근히 상당히 절전을 펼쳐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자, 이번 경주 1700m는 이미 경험을 해본 말도 수록하고 첫 도전에 나서는 말은 어떤 전개 응수로 가능할지 그 내용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10경주 제가 준비했습니다. 1700m 혼합 4등급 경주가 되겠는데요. 선행부터 추위까지 스피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선행을 나선 말이
얼마나 버텨내느냐. 5번 청담 타이거가 높아진 부담 중량으로 얼마나 버티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고요. 옆에 붙어서 응수할 수 있는 같은 선행마죠. 7번 원더풀 트루스와의 경합은 어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 두 마리가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 말들의 스피드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솔직히 청담 타이거는 직전 경주에 그러니까 예전에 박병윤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선행을 한번 시도를 해봤을 때 말 걸음 늘리려고 이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직전 경주에 선행을 나섰을 때도 안토니오니까 선행 시도해 볼만하지. 하지만 그대로 우승을 차지하는 그 저력을 확인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의 걸음과 그 정도의 파워와 그 정도의 성장이라면 이번 경주에서 선행 경쟁력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고요. 7번 원더풀 트루스는 앞마리라서 그랬을까요? 마체가 작아서 그랬을까요? 직전 경주에 덜미를 잡히는 모습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거리를 늘렸는데 아쉽게도 느린 흐름은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이 선행을 나서기에 불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선행 성공 시에는 조금은 더 띄워준다라는 거. 만약에 7번 원더풀 트루스가 파워에서 밀려서 무너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대안도 역시 필요하겠죠? 3번 업라이트와 12번 이글스 그리프터 제시해 보겠습니다. 사실 12번 이글스 그리프터는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순위 역시 밀려서 추천을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왕년에 김동수 기수와 호흡을 맞출 때는 선행 시도까지 했었던 기본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이라는 부분과 3번 업라이트 마찬가지죠. 선행 못 나설 전력 아닙니다. 즉 상당히 빠른 흐름에 굉장히 빠른 앞선 선행 선위권에서의 마무리를 먼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이 굉장히 가능성 높은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5번 청담 타이거와 7번 원더풀 트루스. 5번 청담 타이거는 이미 1700m의 검증이 끝난 말이고 7번 원더풀 트루스는 혈통상 늘어난 거리가 매우 유리한 말로 판단되기 때문에 장거리 적성의 말로 판단되는 만큼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복병으로 9번 가나도라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경주는 선행을 나섰습니다. 1번 게이트 안쪽 게이트에 이점으로 나가긴 했는데 4코너까지 계속 압박을 겪으면서 막판에 무뎌졌습니다. 11월 3일 경주에서 선입 후에도 충분히 뒷심물을 발휘한 만큼 이번에도 차분한 선입 전개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말은 안쪽에 있는 4번 장산배였습니다. 가벼운 찰가상으로 1월 달부터 좀 주게 길어졌는데 1월 달부터 훈련 재개했고 휴식이 야기된 모습입니다. 훈련 상태 더욱 좋아진 모습. 이번 경주 김정우 위원도 언급해 주셨듯이 앞선이 매우 치열한 경합 가능성 높은 편성인 만큼 4번 장산베어스가 선취입 전개로 올라갈 가능성 참 높은 말로 판단하는데 이 말을 아예 언급 안 하신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올라올 타이밍이 없더라고 판단한 거죠. 앞이 그만큼 빠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산베어스가 입상을 차지했던 딱 한 번의 그때 1700m 경주 앞선 경합으로 모두 무너졌던 경주였다는 것을 강조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응원하고요. 역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지만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최성진 의원과 의견을 좀 함께하는 구도예요. 장산베어스가 이제 10월 21일 때 이제 입상했을 당시가 앞선이 좀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자력 입상이었었고 이번에 이제 연습 주행과 훈련 당시 모습은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이라서 저는 밀린 전개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청담 타이거나 원더풀 트루스를 넘어서는 스피드는 아닐지라도 약간 처진 선입이라도 그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 속에 한 발을 발휘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장산베어스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5번 청담 타이거의 선행력 그리고 3번 업라이트. 과거 이제 마체가 상당히 딱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 그런 부분들이 많이 풀리면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저희 도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외곽에 있는 11번만 인천 챔프도 최근의 변화가 좀 우수하다는 판단이에요. 계속 결정력에 보완이 안 된 모습으로 아쉬움을 보이다가 직전 드디어 10점 만에 우승했습니다. 걸음 여력도 좀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 페이스가 외곽이 좀 불려져 않다라고 좀 평가하는 부분이 저는 안쪽에서 자칫 잘못하면 분명히 싸울 수 있는 구도라고 좀 평가를 했어요. 5번 청담 타이거, 원더풀 트루스, 또 바깥쪽에 있는 마플 가나도라 여러 도의 마플들이 조금이라도 경합을 해준다라면 인천 챔프의 선임력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구도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플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체가 너무 작습니다. 좀 작은 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직전 경주에 물론 다나카 기수가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고 올라와 주는데 정말 저도 기가 막혔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경주에는 연투를 기대할 만큼 마체가 튼튼하지도 않고요.
직전 경주 이후에 부전렴이 있었기 때문에 공백도 생겼고요. 외곽으로 밀리기까지 했다라는 경주 조건의 불리함까지 조금 이번보다는 다음에 좀 더 여유 있는 편성을 만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00m 레이스 앞선 나서는 두 마리 마필이 분명 전개상에 유리한 점을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5번 청담 타이거, 7번 원더풀 트루스. 이 보존 순발력은 7번 원더풀 트루스가 좀 더 순간 스피드가 우수하지 않은가. 그럼 7번 원더풀 트루스가 선행을 나서는 레이스에서 5번 청담 타이거는 과연 어떤 전개 행수를 할지. 자, 그 부분도 초반 전개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5번 청담 타이거는 1700m 직전에 강공 선행 작전으로 우승을 했는데 그 전 경주에서는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단점도 보였던 아쉬움이 있었죠. 이번에 뭐 초반 전개를 기가 막히게 끌어내는 안토니오 기수이기 때문에 그 신뢰감에 있어서는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10번 동방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신기한 말이에요. 과거에 체중이 상당히 많이 불었다가 입상을 했고 한동안 산통도로 공백이 있다가 체중이 빠지고 직전 경주 이 청담 타이거가 이끄는 페이스 2선에서 정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꽃전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번 게이트의 동방의 기억은 그 게이트에 타마필이 있었으면은 입상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최적 전개를 펼쳤죠. 자, 이번에 게이트 외곽 나와서 5번, 7번의 빠른 말들 이번엔 좀 약간 좀 선두 외곽에서 전개할 듯한데 김지영 의원요 10번 동방의 기억 그 연투기 대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직전 경주 꽃전개가 맞습니다. 정말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민명철 위원의 의견에 100%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꽃전개에서 청담 타이거하고 오마신 차이가 났죠. 그 사이에 제가 추천드린 말들이 먼저 들이닥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10경주는요. 다시금 적정거리 출전, 강공 선행 작전이 주효할 5번 청담 타이거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11경주고요.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변 발생 소지가 은근히 높은 경주로 보입니다. 장거리 레이스고요. 3등급, 현등급에서 정말 기복을 보이는 부진왕 마필들이 대다수가 있고 자,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말, 또한 점핑 출전한 말 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접전 구도의 요 11경주 장거리 레이스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2월 1일 토요일 오늘부터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11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1800m라는 부분과 상승세를 어느 만큼 인정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죠. 즉 승급전 말들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그 중심에 6번 위드 프렌드 10 놓고 가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의 부담 중량이 높았어요. 높은 부담 중량을 이겨내느라 조금 고전을 하면서 2위로 승급전을 치르게 됩니다. 부담 중량에서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다면 그리고 상대들이 해볼만 하다면 이 말은 왕년에 선행을 나가는 모습도 제가 눈에 선해서 어떠한 전개로든 자신이 원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강점 무엇보다 낮아진 부담 중량이 가장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 6번 위드 프렌드십의 상승세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함께 응수할 수 있는 짝으로는 1번 에이스 켄트와 7번 예상백승, 12번 한일강자. 12번 한일강자는 역시 승급전 치르고 있는 전력이고요. 거리 경험이 없고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부분 때문에 순위 역시 다소 밀려있기는 합니다만 이 말이 보여주고 있는 꾸준한 탄력, 구간 탄력이 계속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은 늘어난 거리에서도 충분히 메리트를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강조드려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1번 에이스 켄트가 제가 노리고 있는 회심의 복병입니다. 전개죠. 이번 편성에서 에이스 켄트는요. 박병윤 기수가 더 잘할 거예요. 2, 3선, 5선 이내에 있다. 그러면 왔다 생각하면 된다라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당일 현장 예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말인데 그만큼 1번 에이스 켄트는 전개가 중요한 만큼 편성의 호기를 결코 놓칠 리 없다라는 판단 한 상태 이상 없이 좋습니다. 7번 예상백승 역시 선행과 추입이 자유로운 전력이니만큼 이번 경주에서는 경쟁력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오늘 붙어서 이기고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 다해서
당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희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 중심마 위드 프렌드십부터 안쪽에 있는 에이스 켄트, 정계 이점까지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복병으로 이번 경주 빈틈을 노릴 수 있는 9번 해성여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도 굉장히 스피드를 과시했던 선행형 말이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선취입 전개에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편성이 사실 앞선이 그렇게 확고한 강력한 말이 출전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는 경주인 만큼 9번 해성여왕이 이번 편성만큼은 선취입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말로 판단하는데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9번 해성여왕은 뭐니 해도 선행 나갔을 때 가장 매력 있죠. 해성여왕이 선행을 나서지 않고 추입을 한다면 순위권 성적을 거둘 것이고 선행을 나선다면 저도 좀 위협적으로 느껴져야 마땅하겠는데 이번 편성에서 솔직히 이번 편성만큼은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위협적이지 않은 것이 제가 기대하고 있는 제가 봐왔던 해성여왕의 베스트 컨디션에는 못 미친다는 판단 때문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김정희 의원께서 이번 경주 선정하신다고 하셨을 때 굉장히 좀 어려운 경주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좀 해설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정말 이제 노림수를 갖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네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 저희 씨도 같이 보는 시각이 비슷해요. 이번 위드 프렌드십 에이스 켄트 그리고 예상 백승까지. 근데 저는 이번 편성에서 그 마필을 배제하고 좀 좋게 판단하고 있는 마필이 5번마 센터포바라는 전력입니다. 센터포바가 최근 단거리에서는 레이스를 맞지 않았지만 센터포바는 중거리에서 최적 선임을 갔을 때 그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입상하는 전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번 편성에서 사실 에이스 켄트도 거의 점핑성 출주로 보여지고 있는 데다가 나머지 마필들의 전기가 민감하다라면 오마 센터포바가 최적 선임을 가질 수 있는 이 조건에서는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데 이 오마 센터포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에이스 켄트가 점핑 출전이기 때문에 좀 저평가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위치에 5번 센터포바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하지만 5번 센터포바는 결정력이 부족한 것은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5번 센터포바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4번 소박한 인생이라든가 8번 큰바다라든가 외곽이 12번 한일강자 등까지 2번 천하비까지 등등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자리를 잡고 간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이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혼전로 있습니다. 쉽사리 전력 평가를 하기에 상당히 난해한 경주이지만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 6번 위드 프렌드십이 상대를 잘 만난 듯합니다. 감량 혜택도 좋고요. 6번이 위드 프렌드십을 높게 평가하는 바이고요. 여기 4번 소박한 인생이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여름철에 1800m 3등급 무대 허니버터 니노이 2척을 했는데 최근에 연속된 부진 다소 이제 체중의 증감폭이 좀 많았던 부분도 하나의 페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직전도 늦발도 했고 김지영 연요 4번 소박한 인생 그래도 편성혹이 만난 듯한데 복병같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그때 7월 달이었나요? 이찬호 교수가 기승을 해서 복귀전에서 이 말로다가 첫 입상을 거둘 때는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이찬호와의 호흡, 이찬호 교수가 공들였던 훈련 내용 등등 말의 컨디션 변화까지 지금은 그러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발굽 질환의 여파가 남아있지 않나 싶은 컨디션 난조가 우려되기 때문에 당일 상태에 꼭 체킹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11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상승세 이어나갈 6번 위더 프렌드십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정말 절대 강자가 없고 확신이 서는 마필이 없는 구도인데 그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변경해드리는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 의원의 서울 11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하이페이스 단거리 은근 빠른 구도가 예측이 되고 과연 최후의 승자가 어떤 말이 될지 자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 분석 경주 서울 12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눈에 띄는 말은 안쪽에 있는 5번 프린스 메모리입니다. 이 말은 병력이 없이 7월 달부터 11월까지 휴양을 다녀온 뒤에 11월에 리카디 마방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는 이제 공백 이후에 첫 복귀전이었는데도 굉장히 경쟁력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또 출발할 때 점프하면서 출발도 실패했던 부분
결국에는 입상을 조금 아깝게 못했다라는 판단인데 훈련 모습까지 최상이고 정상 주기에 돌아온 정상 선입 전개까지 가능한 5번 프린스 메모리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선행 나서면 굉장히 경쟁력 높은 모습 보이는 6번 스톰라이커라는 말도 직전 경주 역시나 선행을 나서자 버티기 성공했고 이번 경주 안쪽에 1번 플라잉버스와 2번 문학 타이거가 있긴 한데 이 말들이 사실 또 약점이 있습니다. 스타트 능력 탁월한 문세영 기수라면 선행 버티기 역시나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3번 7번 MJ 파워라는 말도 스피드가 워낙 좋은 말입니다. 물론 안쪽에 있는 빠른 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나설 경우에 장담할 수 없다는 좀 단점은 있지만 이번 경주 여전히 선행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말의 가능성도 역시나 열어둬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4번 탭 패션드라는 말 직전에 심한 경합성 전개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공백이 있었던 12월 경주에서 선입 전개 후에 뒷신발을 한 만큼 직전과는 다른 차분한 선입 전개라면 경쟁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직전 출발 실패에도 추임력을 보여줬고 상태까지 올라온 5번 프린스 메모리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의 뭐 보는 시각 비슷하죠. 저는 7번 MJ 파워가 직전에 선두권 3마리가 싸우면서 좀 아쉬웠던 거지 따라가는 전기도 가능성 있는 마필로 판단을 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5번 프린스 메모리 마방 이적 후의 모습 설명 잘 해주셨고 4번 태페션드도 고착되는 좀 고생을 했던 마필이지 최근의 모습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언급만 하셨는데 질문 드려볼게요. 2번마도 문학 타이거가 승급전을 치르고는 있습니다만 골막 염으로 인해서 좀 주기가 늘어진 거지 충분히 게이트 조건 속에서 선두 선행 선입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편에서도 결코 무신을 할 수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직전 경주 선행이 아니라 따라가는 선입 전개로도 가능성 보여준 부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승급전에 강해진 상대가 관건인데 어쨌든 전개가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현장 상태를 확인 후에 현장 상태가 아주 좋다면 가능성 열어둬야 될 말로 판단합니다. 네, 두 분 위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빠른 흐름이 될 거고요. 저는 글쎄요, 최상진 위원하고 의견이 좀 많이 달라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을 6번 스톰라이커가 아니라 7번 MJ 파워로 보고 있고 혹은 4번 탭 패션드도 앞선에 가담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빈 자리에 그 사이에 있는 5번 프린스 메모리까지 추천 코드에서 배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마리가 모두 다 무너졌을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3번 미스터 큐피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최성진 의원이 굉장히 이 말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직전에 패출혈이 났습니다만 훈련실 걸음 이상이 없고 원래 자신의 걸음을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진짜 열심히 뛰는 거예요. 말 자체가 정말 열심히 뛰는 유형이기 때문에 패출혈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드리는데 왜 그렇게 껄끄러우셨습니까? 3번 미스터 큐피드가? 예, 3번 미스터 큐피드도 기본 능력은 굉장히 좋은 말로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2번 문학 타이거도 제가 아까 가능성 열어둔다 말씀드렸는데 3번 미스터 큐피드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패출혈 때문에 1개월 정지 처분을 받긴 했지만 한동안 휴식 취하고 훈련을 재개한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휴식이 야기된 듯한 좋은 모습 보여주는 만큼 현장 상태 확인 후에 컨디션이 매우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전개를 고려해서 잘 판단해야 될 말로 판단합니다. 네, 12경주는요. 직전에 마방 이적 공백 이후 출전해서 목차 3착이었습니다. 아쉬움이 있었던 5번 프린스 메모리 정성주의 쾌조의 컨디션 중심 마필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선행 나설 7번 MJ 파워, 6번 이 스톰라이커 중에 그래도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7번 MJ 파워의 기대치 또한 강공 선행 작전 선행 나서면은 상당히 좋은 능력 보이는 6번 이 스톰라이커 이 두의 동반 입상 기대치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요 12경주가 되겠네요. 네, 서울 12경주는요. 정상적인 쾌조의 컨디션 5번 프린스 메모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중상위 전력의 마필들 또한 1400m 적정거리 출전하는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능력은 드러나 있죠. 10번 모르피스입니다. 직전 승급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전개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내측 기대고 추돌 자리 못 잡고 중위 외곽 돌고 막판 올려붙이는 걸음. 직전 경주가 마스크, 강토마, 장사포와 편성이었죠. 직전보다는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이고 이번에 드디어 1등급 첫 입상 기대치 10번 모르피스가 되겠습니다.
12번 마이티 스윙이 작년도 부산 원정 오너스컵에서도 입상할 정도로 강자들과도 전력을 잘 다져왔단 말인데 11월 3일 날 1800m 1등급 첫 입상까지 도모했단 말이죠. 직전 경주는 다소 초반 전개도 착지 불량이 있었고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 12번 마이티 스윙의 선전기 대치 충분해 보이고요. 여기에 4번 청담제왕도 직전 1등급 승급전에서 무리한 외곽 전개로 무너졌습니다만 이번에 결대로 차분하게 2선 인코스에서 전개 운영을 해준다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스포트 타이밍만이 관건이 되는 막강 추임마가 있죠. 6번 이광서석 어찌됐든 1400m는 적정거리로 보이고요. 한 박자 빠른 스퍼트라면은 이번에 철도궁합 시정철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6번 이광서석의 종관 역습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13경주는요. 자, 1등급 첫 입상 기대치가 높아 보여요. 편성옥이 만난 10번 모르피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도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저 역시도 이번 경주는 MC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식축도 좀 똑같이 보고 있고요. 시각도 같네요. 모르피스 직전의 경주 잘 뛰었죠. 장산파워 마스크 강토마 상대로 저 정도인데 더군다나 그때는 12번 게이트였고요. 상대 약해진 이번 구도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확신 가지고 있고요. 4번 청담제왕이 적인 거리 내려왔고 6번 이강사석의 추임력까지 12번 마이티 스윙은 기본 능력은 인정하는데 자, 레이팅이 지금 107로 가장 높다 보니까 부진이 58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이 되지만 당일 상태만 문제 없다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전력인 만큼 이번 경주는 MC의 설명과 분석 그대로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번 모르피스가 글쎄, 그러게요. 예, 마이티 스윙을 넘어서는 인기를 구가하게 되네요. 저는 응원합니다. 10번 모르피스가 1400m 적정거리라는 부분. 직전 경주는요. 승급전이었다라는 그 부담감 때문인지 상당히 여유 있게 추입을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걸음 기대해 보겠습니다. 10번 마이티 스윙 부담 중량도 문제가 있고 안토니오 기수가 다시 한번 탔으면 어떨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조만간 한번 기회가 오기를. 그 안토니오는 8번 젠테너리에 가서 안장을 해 있습니다. 8번 젠테너리 여쭤볼게요. 1400 이하 거리 단거리에서는 언제든지 경쟁력 보여줄 수 있고 단거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힘 안배라고 한다면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술 정말 탁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거리 젠테너리의 가능성 좋아하시는 말이잖아요. 왜 추천 안 하셨어요? 네. 일단은 김기배 기수 기용이 아니라 안토니오 기수의 기용. 김기배 기수님, 노장 기수님의 기승이었으면 제가 오히려 높게 평가하지 않았을까. 제 여담이고요. 일단 1200m 이 단거리에서 끈끈한 전력을 보이는 마필로 보이는데 단점으로는 부담 중량이 대폭 올라갔고 거리가 1400으로 늘어났다는 부분이 다소간 좀 단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안토니오 기수로 기용을 했습니다만 이 1400m 강한 전력의 마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 8번 젠테너리 차후에 1200 단거리 출전했을 때 좀 노림수를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단거리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선추이평 말 4번 청담제왕과 12번 마이티 싱이 두 마리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고 있고 복병으로는 상태 이제 회복됐다라고 판단되는 5번 플레이스2 고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성은 직전에도 보여줬고 이미 1등급 기본 능력 검증된 말인 만큼 상태 올라왔다라면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7번 라운매직이란 말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1등급 치고 이렇게 빠른 말 도주식성 말이 없는 편성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11월 11일 1400 첫 도전에서 아쉬움은 남겼지만 그 당시 상간마마 가온 챔프 지금이랑은 편성이 완전히 다른 단독선은 편성 만난 7번 라운매직 버티 가능성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순발력은 좋죠. 선행 나섭니다. 근데 직전에도 선행 나서서 1200m도 버텨내지 못한 전력입니다. 출발은 직선권이 가장 긴 1400m 레이스 1등급 쟁쟁한 말들이 많아 보여요. 7번은 라운매직도 역시 차후에 1200m 출전 시 노림수를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13경주는요. 자, 편성호기를 만났고 적정거리 출전이죠. 10번 모르피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온 이 토요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후반부 정말 좀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그만큼 다수의 경주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저희의 소중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연휴전, 휴장전 경마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냉철한 분석과 총명한 당일 컨디션으로 이번 토요 경마에서도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휴장전 마지막 경마일 1호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토란 같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